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본부장입니다. 오늘부터는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쓰이는 비수술적 치료 중 물리치료, 그 중에서 가장 핫한 주제인 도수치료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소위 통증병원이라 불리는 의원들이 증가함에 따라 도수치료 또한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비급여지만 실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인기를 끌었죠. 여기에 여러 운동, 재활 유튜버의 인지도가 상승하며 물리치료사 및 물리치료학과의 인기 또한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실비보험의 재정 적자를 갉아먹는 주범이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실제로 무분별한 도수치료가 실손보험 적자에 한몫했다는 뉴스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는 25일간 198번의 도수치료를 받은 환자도 있어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피부 미용 시술, 심지어 성형 수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도수치료 명목으로 실비를 청구하고 실제로는 미용 시술을 한 사례인 거죠. 이런 무분별한 치료는 실비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치료를 많이 받을수록 병원을 자주 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많은 진료비가 사용되었죠. 실제로 도수치료는 여러 기준으로 정리한 진료 항목에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실시 비중 또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금액적으로도 근골격계 질환에서 사용되는 비급여 항목 전체의 4분의 1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보험비가 많이 쓰이는 치료이다 보니 보험업계에서는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보험 적용 범위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도수치료는 효과 없지만 보험비만 축내는 치료일까요? 먼저 도수치료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해 치료자의 맨손 혹은 도구를 사용하여 환자의 신체에 힘을 가하는 수기 치료를 의미합니다. 맨손으로 힘을 가하는 거라면 마사지랑 뭐가 다르냐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도수치료와 헷갈릴 수 있는 대체의학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사실 이것들이 완벽하게 나눠 떨어지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특정 대가들의 철학과 경험으로 어떠한 치료 방향성을 추구하여 시작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장점을 흡수하고 단점을 버리면서 서서히 비슷해진 형태가 된 것입니다. 또 도수치료사들이 대체의학 학회나 세미나를 들으면서 실제 치료에서 다양한 테크닉을 구사하는 경우도 많아 딱 정확히 어떤 거는 카이로프랙틱이다, 어떤 건 도수치료다 라고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도수치료와 헷갈릴 수 있는 대체의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사지, 카이로프랙틱, 전골의학, 추나요법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사지입니다. 마사지는 근육을 손으로 조작, 압박하여 이완을 돕는 행위 전체를 일컫습니다. 근육 이완 및 긴장 완화 효과가 있지만 힘줄, 인대, 관절 등을 주로 포커스해서 치료하진 않습니다. 다음으로 카이로프랙틱스입니다. 이름은 멋지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손으로 행한다는 뜻이죠. 역사는 꽤 오래되었는데요. 약 100여 년 전에 닥터 팔머가 치료 중 흉추 부위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며 흉추가 맞춰진 듯한 현상을 확인합니다. 이후 귀가 잘 들리지 않았던 환자의 청력이 호전되는데요. 이후 척추의 정렬 혹은 신경의 압박이 몸의 다양한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시작으로 치료 방법이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사지와는 달리 신체의 정렬이나 구조를 조작하는 데 더 특화된 치료라 할 수 있습니다. 정식 카이로프랙틱터는 학위를 받아야 하는데 유명한 것이 클리브랜드 대학교입니다. 최소 4,200시간의 교육과 연구실 생활을 해야 되고 닥터 오브 카이로프랙틱 학위를 받고 매년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1997년에 한서대학교에서 카이로프랙틱 대학원이 과정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폐지되었고 다양한 세미나나 학회에서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골의학입니다. 전골의학을 누가 번역했는지는 몰라도 처음에는 저는 한국 전통의학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은 전골의학은 미국에서 닥터 오브 오스페틱 메디슨이라고 하는 학위가 있을 정도로 독립된 학문입니다. 약 200년 전 닥터 앤드류가 모든 질병의 원인은 삐뚤어진 뼈에 있다는 가설을 기반으로 다양한 치료 기법을 만든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카이로프랙틱을 비롯한 대체 수단들이 많아지면서 서로 개념이 섞이고 통일되며 차별성이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추나요법입니다. 한의원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는 도수요법으로서 밀 추자와 잡을 나자가 결합된 한자어입니다. 한자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인체를 밀고 당겨서 구조를 바로잡아 치료합니다. 한의사 선생님들이 본인의 몸이나 추나 테이블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에 자극을 가하여 구조적 기능을 개선하는 수기요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나라 시대에 편찬된 황제내경이라는 경전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치료법이긴 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추나요법은 1980년대에 약 50여 명의 한의사 선생님들이
추나학파를 재건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의 카이로프랙틱터들과 교류하며 초기 기술 체계를 확립하였고, 그래서 현재 한의원에서 시행되는 추나요법은 정골의학 및 카이로프랙틱과 다양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도수치료와 비교될 수 있는 대체의학 및 기법들을 소개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것들이 서로 교류되면서 어떤 행위를 보고 도수치료다, 이건 카이로프랙틱이다, 혹은 정골의학이다 라고 구분짓긴 쉽진 않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한 후 그에 맞춰 의사 혹은 의사 감독하 물리치료사가 행하는 것이 도수치료의 특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깨가 말렸다, 거북목이다, 측만증이 있다 고 수기요법을 하는 것이 아닌 정확한 신체 검진과 영상 검사를 통해 진단하고 수기치료를 하며 그 과정을 통해 또다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과정이 도수치료인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도수치료의 개요를 설명하며 유사치료 기법들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도수치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